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확정 실적을 오늘 발표하게 됐는데요. 반도체 부분에서 과연 얼마나 수익성을 챙겨갔을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오늘 오전에 1분기 확정 실적이 나온다고 하고요. 지난 5일에 발표됐던 잠정 실적을 보시면 매출은 71조 원,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1% 이상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931% 증가한 수치였는데요. 특히나 영업이익은 이 FN가이드가 집계했던 컨센서스 5조 1,811억 원을 1조 4천억 원 이상 큰 폭으로 상회한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메모리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HBM-같이 고부가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도 크게 개선됐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IBK 투자증권에서는 디램의 평균 판매 단가가 예상치를 상회했고 낸드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충당금 환입 규모도 예상보다 컸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흥국증권에서도 이 단가를 보시면 디램은 18%, 낸드는 31% 오르면서 추정치를 상회해 손익이 개선된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래서 증권가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DS 사업부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1조 원대 후반에서 2조 원대 수준입니다. 앞으로 2분기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관측되는데요. 메모리 시장에 대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시면 오늘장 삼성전자 오전부터 반도체 실적이 발표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향방을 주도할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확정 실적 발표 연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도 바로 삼성전자 소식 함께 보시죠. 한 매체 단독 보도인데요. 독일 광학기업 자이스와 최첨단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의 슈퍼홀로 통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에 광학 렌즈와 모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자이스와 직거래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두 회사 간 협력은 공정 수율과 품질, 미세화 속도를 높이는 차원을 넘어 ASML의 의존도를 일부 낮추면서도 반도체 핵심 장비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어제 전해졌던 소식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독일의 오버코엔 자이스 본사를 찾았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EUV용 이 광학렌즈 연구소와 함께 반도체 마스크 사업부의 최신 EUV 장비 제조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이스는 사내망을 통해서 이 회장을 포함한 삼성전자 경영진과 크리스토퍼 푸케 ASML CEO가 본사를 방문한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이 관련된 제조 마무리 과정을 보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자이스 간 협력이 훨씬 더 높은 단계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이스 측에서의 AIMS EUV는 반도체 포토마스크의 결합 유무를 정밀하게 살피는 장비로 일종의 현미경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자이스와의 협력 관계가 좀 더 공고해질수록 향후에 삼성전자가 누릴 반사이익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ASML의 전략적인 파트너인 자이스와 공급망 말단에서부터 합을 맞추면 ASML로부터 납품받는 장비를 공정에 적용할 때 드는 각종 비용들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다시 한번 장비 공급 사실과 더불어서 오늘장 확정 실적 발표까지 주가로 함께 연결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기업들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오를 수 있을까요?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는데요. 일단 컨센서스에서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감소가 예상이 됐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올해 1분기 연결 기준으로 726억 7,600만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정확하게 늘어났는데요. 시장의 예상치였던 500억 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수치고요. 2021년 1분기 이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114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줄어든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국내 사업 매출을 보시면 같은 기간 2.1%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부문에서 설화수를 비롯한 프리미엄 브랜드를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36% 늘었다고 하고요. 지난해 부진했던 면세 채널에 대한 판매도 두 자릿수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3,368억 원의 매출과 31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미국 같은 서구권 판매가 늘면서 어느 정도는 선방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 코스알엑스를 자회사로 인수를 했었는데 연결 편입이 6월 중에 예정돼 있다는 점도 앞으로의 실적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지금 간판 브랜드인 설화수 자체가 2022년 8월부터 리뉴얼에 들어가 현재 재단장을 마친 제품들이 속속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리뉴얼된 윤조 라인을 중심으로 출고가가 증가를 했고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성장과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 좋은 실적 발표하면서 어제 시간외에서도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오늘장 그룹주들 주가 흐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 아니라 이 화장품, K뷰티 관련 종목들까지 넓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도 실적 보실 텐데요. 이렇게 화장품 업계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기록하는 가운데 전기차 업계는 아직까지 어둡습니다. SKI테크놀로지가 올해 1분기 적자로 돌아섰는데요. 이 전기차의 캐즘에 따라서 배터리 분리막 사업에 부진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462억 원, 영업손실은 674억 원을 기록했다고 어제 공시가 나왔고요. 분기 적자 전환한 모습이었고 전년 동기로 봤을 때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판매 비중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용 분리막 판매가 주요 고객사들이 보유 재고들을 조정하면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가동률이 감소하고 비가동 손실 증가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고객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기도 하고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규정인 해외 우려기관 지정에 따른 수혜도 계속될 것이라고 이 회사 측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더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원가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제는 이 분리막의 필름화, 배합기, 코팅 역량을 활용해서 고체 전해질의 기술도 확보하고요. CO2 포집 분리막 사업 기회를 발굴한다는 소식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실적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SKI테크놀로지 좋지 않은 실적의 시간외에서 하락했는데 오늘장도 관련 종목으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조현상 효성부회장이 효성중공업의 지분을 추가로 매각하며 지분율을 3% 아래로 낮췄습니다. 네,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효성중공업이 보통주 44,590주를 장내 매도로 처분했다고 어제 공시했는데요. 처분 금액은 주당 32만 3,959원, 총 1,144억 5천만 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추가적인 매도로 인해서 효성중공업에 대한 지분율이 2.68%로 내려갔는데요. 공정거래법상으로 친족 간의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으로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매각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효성그룹은 고 조성래 명예회장 생전에 그룹 분할 방식으로 후계 경영 구도를 정리했고 이에 따라 계열 분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효성그룹주들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인데요. 신한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 신한밸류업 제1차 주식회사가 베인캐피탈을 대신해서 더존비즈온의 2대 주주로 바뀌었습니다. 이 더존비즈온은 지난 2021년 2대 주주로 참여했던 글로벌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더존비즈온 주식 303만 5,552주를 신한밸류업의 블록딜 방식으로 어제 처분 완료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에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주관사로 참여하면서 자체 투자금과 외부 투자자 모집을 통해서 3,13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인캐피탈은 더존비즈온에 대한 투자금 회수를 그래서 완료하게 됐고요. 이제 더존비즈온의 2대 주주는 신한밸류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금융협력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회사 측은 보고 있고요. 향후의 글로벌 진출 전략 추진은 물론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금융신사업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시간 내에서 급등한 더존비즈온까지 함께 연결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있었던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마켓코 헤드라인이었습니다.